를 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연구 프로시저 자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연구의 기승전결이 되게 잘 짜여 있고 HCI적으로 유의미하고 되게 자세한 연구를 진행을 해서 HCI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참고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표 전반에 조금 도메인 스페시픽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냥 HCI 논문은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고 이런 것까지 리포팅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구나 하는 식으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우선 논문의 전반적인 흐름은 인트로덕션 이후에 더 작은 스케일로 실험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유저 피드백을 수집하는 포매티브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엑스스톡이라는 시스템을 최종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이후에 실제 사용성 평가를 수집하는 디플로이먼트 스터디 그리고 실험 결과를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CI 페이퍼들의 기본적인 흐름을 설명을 해서 발표 순서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HCI 논문의 경우에는 유저를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 유저에 대한 백그라운드 놀리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도메인 지식이 필요한 연구도 다수 있어서 이를 기반으로 유저의 니즈를 파악을 합니다. 이후에 옵셔널하게 파일럿 스터디를 통해서 개발 과정에서 유저 피드백을 수집을 하고 이에 여기서 수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디자인을 해서 최종 유저 스터디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 연구와는 다르게 정량적 그리고 정성적인 방법 두 가지 모두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주로 유저를 대상으로 설문지나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결과를 리포팅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디스커션이나 컨클루전 같은 마무리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HCI 페이퍼들의 기본 형태입니다. 이제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해당 논문은 미니멀리 벌버 오티스틱 MVA 아동을 타겟팅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MVA 아동은 일반적으로 비언어적 단서, 비음성 발성, 아니면 제한된 단어나 고정된 문구만을 사용을 하여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부모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모와 MVA 아동 간의 의사소통은 아이들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부모가 대화를 주도하거나 아동의 반응을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계속해서 질문이나 말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MVA 아동은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System입니다. AAC 시스템은 아동이 말로 표현하는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의사소통 도구로 아이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뭐 그림이 그려진 심볼 카드와 같은 도구를 사용을 해서 아이가 그 카드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의사를 보다 쉽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연구로 소개된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MVA 아동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영상 자료나 대화형 스토리보드 등이 활용됩니다. 또한 부모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중심의 언어 학습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실생활에서 부모와 아동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모가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동과 소통할 때 전자기기 등을 통해서 셀프타임 인터벤션을 통해 일반적인 행동 수준에서 피드백을 제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말하기 수준에서의 지원이 부족하고 아동의 개별적인 의사소통 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그러니까 심볼을 활용한 AAC 도구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미리 설정된 어휘 카드를 직접 그려서 준비를 하거나 선택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저기 왼쪽에 있는 그림이 AAC 심볼 카드의 예시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AI와 LLM을 활용을 해서 텍스트 입력을 추천하거나 픽토그램을 제공하고 이야기 형식의 내러티브를 생성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모두 MVA 아동의 특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왜냐하면 AAC 카드가 MVA 아동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부모의 개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아동이 자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논문에서 진행한 포매티브 스터디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구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전문가 9명과 MVA 아동을 둔 부모 5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세마이 스트럭처럴 인터뷰를 활용을 하였는데, 이 인터뷰는 사전에 설정된 질문 틀을 기반으로 하지만 참가자의 답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두 가지로 MVA 아동과 부모 간의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주요 어려움을 이해하고,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적용하는 실무적 접근법과 부모들이 의사소통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전문가와 인터뷰한 주요 포인트들인데요. 먼저 전문가들은 MVA 아동과 부모 간의 의사소통에서 겪는 주요 어려움을 공유를 하고, AAC를 활용할 때의 패턴과 사용 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전문가들이 MVA 아동을 이해하고 상호적인 대화를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나 임상적으로 바람직한 대화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MVA 아동을 둔 부모와의 인터뷰에서 질문한 주요 내용입니다. 부모들의 AAC 도구의 도입과 실제 활용 경험, 그리고 부모들이 아동과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관련해서 성공 및 실패 사례들을 질문했습니다. 정확한 예시를 수집하기 위해서 아래 그림처럼 저런 이미지 카드를 미리 준비를 해가서 부모님들이 직접 그 안에 어떤 대화를 정확하게 나누었는지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부모들이 AI 기반 의사소통 지원에서 기대하는 점을 질문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요 인터뷰 포인트들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Thematic Analysis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인터뷰 내용을 전사한 다음에 그 트랜스크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주제를 도출을 하는 인터뷰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핵심 주제들을 도출해냈는데, 이 논문 포매티브 스터디에서 분석한 핵심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부모 주도 대화가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에게 실질적인 가이드가 부족한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I를 의사소통의 중재자로 활용할 가능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을 하자면, 부모 주도 대화에 관련해서는 부모가 대화의 결정권을 쥐고 있으며, 대화를 종료할 시점을 결정하고, 대화 중에 이렇게 왔다 갔다 대화를 하는 턴테이킹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아동의 학습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모가 주로 필수 단어나 올바른 문장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공통의 관심사를 형성하고 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가이드가 부족한 것도 주요한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부모가 교육에서 배운 원칙을 일상 대화에서 적용을 하기 어려우며, 기존의 의사소통 가이드는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실용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부모가 예시를 기반으로 적용을 시도하려고 해도 모든 상황에 맞는 예시를 미리 수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는 보조 양육자가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의 저하로 이어져서 아동 간의 유대감이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I를 의사소통 중재자로서 활용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는데요. 현재 접근 방식은 시간과 비용의 제약으로 인해서 AAC 카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새로운 툴을 구입하는 것이 조금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비용이면서 가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AI 기반 가이드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LLM 등의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정형화된 단어가 아닌
새로운 단어를 계속해서 소개를 하다 보면 AI가 아동의 표현 범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모델에서 개발한 MVA 아동과 부모의 소통을 돕기 위한 시스템인 엑세스톡에 대한 설명입니다. 엑세스톡은 이전 포메티브 스터디에서 발견된 논의점들을 기반으로 하여 세 가지 디자인 레이셔널을 설정한 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 고려 사항으로는 익스프레시브 큐를 활용한 순차적 대화 구조화입니다. 포메티브 스터디 인터뷰 결과 MVA 아동이 대화에서 더 많은 통제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시각적 및 행동적 단서를 제공하는 방법이 제한되었고, 그로 인해 태블릿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처럼 차례를 전환하는 신호로 좀 더 이제 실물 버튼인 턴패스 버튼을 사용하는 방식을 고안을 하였습니다. 다음 디자인 고려 사항은 맥락에 기반한 부모 가이드 설정입니다. 부모가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할수록 돕기 위해서 컨버세이셔널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12가지 부모 반응 유형을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식별하였는데요. 이는 이제 여기 예시처럼 뭐 특정한 것에 대해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12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AI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제공하는 가이드를 세 가지로 제한을 하였으며 아래 그림처럼 이에 대한 예시도 제공하나 자동으로 바로 나타나지는 않고 이제 저 특정한 옵션을 클릭을 했을 때만 나타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모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하지 않아야 할 세 가지 부정적 대화 패턴을 정리를 하고 피드백 제공 시기도 대화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당 차례가 아닌 다음 차례에서 다음 턴에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디자인 고려 사항으로는 MVA 아동의 어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조화된 AAC 보드를 활용해서 AI가 추천하는 12개의 카드와 4개의 코어 카드를 포함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토픽, 액션, 이모션, 코어 4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고 토픽과 액션은 LLM을 활용을 하여 맥락에 맞게 생성되었습니다. 이모션은 사전에 정의된 12가지 감정들 중에서 LLM이 이제 4가지를 선정을 하였고 코어는 자주 사용하게 되는 예, 아니요,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는 어때요? 이 4가지 프레이즈들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플랜, 리컬, 인터레스트 3가지 토픽 중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이후에는 부모의 턴이 시작이 되어서 3가지 컨버세이셔널 가이드를 추천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물어보세요와 같은 옵션이 뜨는데요. 이에 대해 더 정확한 예시를 얻고자 한다면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땡땡아 오늘은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 와 같은 예시 문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부모가 아이에게 발화를 한 이후에 턴패스 버튼을 눌러서 부모의 차례가 끝났음을 알립니다. 이후에는 아이의 턴이 시작되어서 AI가 생성한 단어 카드를 보고 선택을 하여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어 선택이 끝나면 턴 패스 버튼을 눌러서 차례가 끝났음을 알리고 부모의 턴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만약 부정적인 대화 패턴을 사용을 한다면 다음에 돌아오는 부모의 차례에 컨버세이션을 가이드 2가지와 함께 마지막으로 부정적 대화 패턴에 대한 피드백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를 반복하고 누구든 대화를 종료를 하고 싶다면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대화 끝내기 버튼을 눌러서 대화를 종료합니다. 다음으로는 시스템 파이프라인에 관한 설명인데요. 부모 가이드라인 생성 그리고 아동의 카드 덱 생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부모 가이드라인 생성에 관한 설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스펙터가 LLM을 활용을 하여 부모의 이전 발화를 분석하고 3가지 부정 대화와 피드백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을 한다면 피드백 메시지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가이드 제너레이터가 LLM을 활용을 해 전체 대화를 모두 분석을 해서
12가지 사전 정의된 가이드 방향을 기반으로 어떠한 가이드 문장을 생성을 할지 선택을 해서 이제 3가지 가이드 문장을 생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인스펙터에서 부정 대화 관련 피드백이 생성이 됐다면 3가지가 아니라 2개의 가이드만 생성이 됩니다. 이그샘플 제너레이터는 생성된 가이드 문장을 받아서 예제 메시지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엠마에게 축구할 때 어떤 기분인지 물어보세요가 생성된 가이드 문장이며 이그샘플 제너레이터에서 엠마 축구장에서 뛰고 있을 때 어떤 기분이야? 라는 예제 메시지를 LLM으로 생성을 합니다. 해당 모델은 영어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2가지 번역기를 사용을 하는데요. 가이드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문장들은 디벨 번역기를 활용을 해요. 가이드 문장을 조금 더 포멀한 한국어로 변환합니다. 다만 예제 메시지들의 경우에는 아이한테 직접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어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서 GPT-4를 사용을 해서 예제 메시지를 적절한 말투로 번역합니다. 이때 퓨전 프롬프팅 기법을 적용을 해서 18개의 영어 한국어 번역 레퍼런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높은 유사도를 가진 번역 레퍼런스 3개를 선택을 하고 그 3가지를 LM의 퓨샷 익sem플로 넣어서 번역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음은 아동을 위한 카드 덱을 생성하는 모델 파이프라인입니다. 카드 제너레이터는 현재 대화, 기존 카드 덱, 그리고 선택된 카드들을 고려를 해서 다음 카드 덱을 생성합니다. 토픽과 액션 카드는 LLM을 활용을 해서 생성하고 이모션 카드는 미리 정의된 12가지 감정 중에서 콘텍스트에 맞는 감정을 LLM이 4가지 선별합니다. 번역 과정은 룩업 테이블과 NLM 번역기를 결합을 해서 수행됩니다. 우선 룩업 테이블에서는 305개의 번역 레퍼런스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데 데이터 내에 일치하는 항목이 있으면 그대로 사용합니다. 데이터에 없는 항목은 LLM 5개의 유사도가 가장 높은 레퍼런스 예제를 활용을 해서 아까와 동일하게 퓨샷 프롬프팅 기법으로 번역합니다. 다음으로는 카드 이미지 매처는 카드 라벨과 적절한 심볼 이미지를 연결합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AAC 심볼 데이터베이스에 6,658개 AAC 심볼 라벨상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각 심볼에 대하여 LLM이 심볼 캡션을 사전에 생성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시밀러리티 서치를 수행을 해서 최적의 심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사용자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시행한 유저 디플로이먼트 스터디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MVA 아동과 부모 11쌍을 대상으로 2주간 현장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들은 14일 중 최소 9일 동안 엑스스톡을 사용하였습니다. 연구는 엑스스톡이 대화 참여에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대화 및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연구 목표, 절차 및 사용 흐름을 설명하는 영상 자료를 제공을 하고 개인 맞춤형 AAC 심볼 생성을 위해 익숙한 사물의 사진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로덕터리 세션 단계에서 각 가정을 직접 방문을 해서 기기 설정 및 시범 세션을 진행하고 엑스스톡이 교육 도구가 아닌 의사소통 보조 도구임을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세 번째 디플로이먼트 단계에서는 참가자의 엑스스톡 상호작용 데이터와 함께 데일리 컨버세이션 서베이를 수집했습니다. 데일리 컨버세이션 서베이는 엑스스톡을 사용한 날에 매일 설문을 진행을 했고 아주 그렇다 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를 극단에 둔 5가지 옵션을 포함하는 이제 서베이 방식인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을 해서 만족도, 대화의 원활함, 참여 수준을 평가하고 추가적으로 오픈엔디드 리플렉션을 수집했습니다. 또 다른 설문조사로 페어런팅 에피커시 서베이를 진행을 했는데요. 실험 전, 1주 후, 그리고 실험 종료 후 총 3회 진행을 했으며 똑같이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을 해서 부모의 의사소통 효능감과 이제 또 경험하는 부담감을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브리핑 단계에서는 각 가정을 방문을 해서 세마이 스트럭처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디브리핑 설문은 7점 리커트 척도 기반으로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저가 기술을 수용을 하고 그 기술 사용을 지속할 의향이 있을지를 판단하는 TEAM, 기술 수용 모델이라는 것에 기반을 해서 5개의 항목, 그리고 각 AAC 단어, 심볼, 부모 가이드에 대한 AI 결과의 적절성 평가를 포함하는 3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MVA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을 했지만 이제 응답이 인밸리드하다,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분석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디플로이먼트 스터디에서 발견된 최종 분석 결과들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대화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사용 패턴을 분석하였으며 데일리 컨버세이션 서베이를 통해 대화의 질적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뷰 내용은 동일하게 티매팅 어나리시스 기법을 적용을 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주요 결과는 엑스스톡의 전반적인 사용 패턴, 엑스스톡을 활용한 대화 경험, 그리고 엑스스톡 사용을 통해 부모가 MVA 아동과의 대화를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변화, 이 3가지 주요 파인딩스를 기반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우선 오버얼 시스템 유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TAM 모델을 활용한 디브리핑 설문 결과인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TAM의 주요 요소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 편익성, 즐거움, 유용성, 대화 활성화, 사용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났는데요. 특히 대화 활성화와 사용 의도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화를 분석한 결과도 제시되었는데 아래 표는 각 참여자 그룹이 엑스스톡을 사용한 횟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각 날짜별로는 검은색 테두리가 쳐져 있어서 이제 검은색 테두리 안에 여러 네모들이 들어가 있으면 하루에 여러 대화를 나눈 그룹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이 색은 각각 어떠한 토픽을 선택했는지를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선택한 토픽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 세션당 지속 시간은 4분, 그리고 평균 세션당 대화 교환 횟수는 2.66회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대화 교환 횟수가 0회에서 1회 사이인 것을 고려를 하였을 때 엑스스톡이 대화 지속 시간과 교환 횟수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모 가이드, 페런털 가이드 분석에서는 부모들이 LLM이 생성한 가이드의 78%를 실제로 채택을 해서 활용을 하였으며 오른쪽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제공된 가이드와 예제가 유용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아래 표의 경우에는 부모가 실제로 사용했던 부정적 대화 패턴의 사용 예시가 횟수가 나타나 있는데요. 주로 컴플렉스한 피드백 타입,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자주 사용되었고 블레이밍이나 오버 커렉션을 그 밑으로 유사하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아동이 사용한 카드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4가지 카드 카테고리들 중 LLM이 생성을 한 토픽 카드가 전체 대화의 절반 이상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실험 절반에서 엑스스톡은 총 4,324개의 고유 어휘 카드를 추첨을 하였으며 아동별 상위 20개 카드들의 중복률이 각 턴마다 33%, 25%, 14%, 10%로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대화 턴이 지날수록 각각의 아동에 대한 맞춤형 추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서 아동별로 거친 어휘가 줄어들었다라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화 경험에 관한 분석입니다. 아래 표에 나타나 있는 데일리 컨버세이션 서베이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대화의 빈도와 질이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첫 번째 표는 전반적인 만족도, 두 번째는 턴 테이킹의 원활함을 나타내며 그 2가지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동의 대화 참여 수준인데요. 이 요소는 특히 더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크게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대화 경험 분석에서 발견된 추가 사항으로는 풍부해진 대화 패턴이 있는데요. 부모들은 인터뷰에서 이전의 일상 대화가 반복적인 패턴으로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엑세스톡에서 제공되는 부모 가이드를 통해 다양한 반응 전략을 시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LLM을 활용함에 따라서 기존의 아동이 동일하게 사용했던 실물 ACC 카드 어휘들에 비해서 새로운 단어가 계속해서 도입되기 때문에 아동의 자기 표현 능력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예시 중에 하나로는 이 과정에서 부모들은 아이가 이 단어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단어를 매우 적절하게 사용하는 보고 아, 이 단어를 사실은 알고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경험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AI가 생성한 피드백을 통해 대화 패턴을 성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AI가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사람이 직접 피드백을 제공할 때는 이제 부모, MVA 아동을 둔 부모는 이미 이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건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좀 감정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AI가 제공하는 것은 감정적인 부담이 적어서 수용하기 쉬웠다는 인터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엑세스톡이 시각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턴테이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대화에 대한 통제를 부모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함께 조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예시 경험에 따르면 이제 아이가 카드를 고르지 않아서 턴을 끝내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가 턴테이킹 버튼을 누르려고 했는데 아이가 부모를 막으면서 이제 턴테이킹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를 표현을 해서 톤테이킹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할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깨닫는 그런 경험도 하신 부모님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MVA 아동과의 대화를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래 표에 따른 페어런 에피커시 서베이스의 결과 아동 발달을 지원하는 데에 대한 부모의 자신감이 증가를 하고 아동이 지도를 따르지 않을 때 느끼는 좌절감이 감소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터뷰 결과도 이러한 설문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부모들이 의사소통에 대한 부담감과 압박감에서 해방감을 느꼈다고 보고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과의 대화를 너무 짧은 말로 단순하게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만 언급하면서 이제 자폐 스펙트럼 아동을 두었지만 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논의점들을 언급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 제시된 디스커션 포인트들입니다. 엑세스톡은 유연한 대화 환경, 다양한 사용 장소, 기능적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각 부모, MVA 아동쌍이 자신들의 대화 요구에 맞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모가 아동의 의도를 좀 더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으며 아동의 언어 사용 능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화 빈도와 턴테이킹 횟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점도 몇 가지 존재하는데요. LLM이 서구 언어와 문화에 기반한 데이터셋을 위주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추천 내용이 번역된 이후에는 한국 문화와 맞지 않는 사례가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HCI 연구에서 유저 스터디를 진행할 때 참가자 모집 방식의 적절성과 표본 집단의 다양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해당 연구의 참가자는 단일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의 이제 뭐 지인의 지인 이런 식으로 연결을 통해서 참가자를 모집하는 스노우볼 샘플링 방식으로 모집되었기 때문에 표본의 다양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가 부모의 회상과 이제 아동의 행동에 대한 2차적 해석에 의존을 하였으며 MVA 아동의 직접적인 평가를 얻을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리와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MVA 아동과 부모 간의 상호적 대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AI 기반의 엑스스톡을 설계하였습니다. 유저 스터디는 2주간 11쌍의 부모, MVA 아동을 대상으로 한 현장 연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의 결과로 부모와의 MVA 아동 간의 대화 빈도와 턴테이킹 횟수가 증가하였으며
부모는 의사소통에 대한 부담감을 덜 느끼게 되었고, 아동은 자기 표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논문을 통해 얻어갈 수 있는 점은 LLM에서 퓨샷 프롬프팅을 진행을 할 때 고정된 예제들을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예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안에서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퓨샷 예제들을 몇 가지 선택하는 프롬프팅 기법을 활용을 직접 해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엔드투엔드로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백그라운드 놀리지와 인터뷰에서 문제점이나 니즈들을 활용을 해서 디자인 레이셔널을 선택을 하고 그것들을 시스템 개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고려하는 프로시저는 모델 개발만 하는 연구에 있어서도 이제 모델의 당위성이나 적절성 등을 논문에 어차피 잘 녹여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자체를 이제 아는 것은 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는 본 논문에서는 정말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HCI 분야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리포팅하면서 논문을 전개하는구나 라는 걸 들으시면서 좀 HCI라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 잘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부탁드립니다.